네, 안녕하세요. 교양수학 김진선 선생님입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도쿄대 문제 가져왔고요. 오늘은 좀 추억의 것이라고 해야 되나? 행렬. 사실 뭐 고급 수학에서는 지금 한국 교육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 대학에 가면 무조건 배우는 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원래는 수학 원범위에 잘 있었던 수학 원과 기하와 벡터, 수학 원은 그 문과범위였고 기하와 벡터에서도 1차 변환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보편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좀 멀어진 어떤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뭐 숫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가로로 닫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정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사각형열 ABCD와 그 어떤 그 XY, 좌표를 뜻하는 XY를 곱하는 것으로 어떤 점을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풀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 B, C, D랑 X, Y를 곱한다는 것은 A, X, B, Y, C, X, D, Y. 그러니까 이걸 행이라고 하고, 1행, 2행이죠. 1열, 2열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5와 열, 그건 5와 열이구나. 죄송합니다. 5와 열을 할 때 그 5와 열과 같은 것인데, 행과 열이에요. 행과 열. 그러니까, 1행과 1열이 곱해지고, 2행과 1열이 그러니까, 1행과 1열이 곱해지면 1행 1열이 되는 거고, 2행과, 왜 이래? 2행과 1열이 곱해지면 2행 1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곱셈하는 체계로 행렬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A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인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행렬인지 한번 유추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 문제 자체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저 행렬이 어떤 행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행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뭐 이제 그것을 유추하는 것이 이미 교과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저 라지 A라고 하는 행렬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해보면, 우리는 뭐 방금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뭐 이런 것은 잘 다루고 있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걸 연산하는 것은 더더욱이 전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삼각함수도 사실은 라디안을 이런 방향으로 재고 있지만, 이 방향을 이렇게 평면에 깔아서 사인은 이렇게, 뭐 코사인도 뭐 이런 식으로,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x, y가 직교하는 정도의 입장에서만 좌표축을 두고 문제를 전개하고 있는데, 벡터가 이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죠. 회전.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는 회전체로 뭐 원뿔 같은 게 있어요. 원뿔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회전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교과서에서 명시된 말을 본 적은 없겠지만, 회전체라고 하는 말을 교과서에서 명시된 체로 본 적은 없겠지만, 원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막대기에다 삼각형 달아놓고 얘를 돌리면 원뿔이 돼. 그러니까 우린 직원뿔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뿔이라는 말을 저번에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 얘기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 하면서 이 원뿔이라고 하는 것이 회전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다루거든요. 그렇게 본 거 같은 적이 없겠지만,
경험적인 정의라고 할까요? 예시적 정의로 여러분들이 그 원뿔이나 원기둥과 같은 것들이 또는 구 같은 것들이 회전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구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뭐 당연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원기둥, 원뿔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라고 하면 뭐 공이나 구슬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원뿔도 뭐 꽃갈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연필 또는 뭐 건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기하적인 모양을 알아채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미술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회전을 연산으로 다루는 것은 교과서에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한번 다뤄볼까 하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고 계실 텐데요.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 y라고 하는데요. 그 x, y는 항상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r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반직선 또는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극좌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알파만큼 더 돌리고 싶대요. 얘가 지금 r을 유지하면서 콤파스로 딱 찍고 알파만큼의 각도만큼 더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이 점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덧셈 정리 잘 알고 있잖아요. 덧셈 정리 알고 있으면 근데 얘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알파고 얘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예요. 그냥 덧셈 정리 그 자체잖아요. 이 x, y를 어떻게 조작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쉽죠. 방금 이제 그 행렬을 곱셈하는 방법에서 아셨겠지만 x, y라고 하면은 r 코사인, r 사인이고요. x좌표부터 건드려 보면은 코사인 알파와 r 코사인 곱하면 2항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와 r 죄송해요. r 사인을 곱하면 2항이 되는 거죠. 이제 분필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r 코사인과 곱해줘야 될 항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사인이 나와야 되겠죠. 사인 여기서는 r 사인 세타가 곱해질 코사인 알파가 나오면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변환 결과가 이 점을 알파만큼 회전 변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걸 뭐 오퍼레이터라고도 말하고 이러한 행렬을 곱해주면 이 x, y라고 하는 점이 알파만큼 회전 변환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럼 이제 a를 해석해 보면요,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파이죠.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역행렬이라든지 어떤 연산이라든지 이제 단위 행렬이라든지 하는 연산은 뭐 제가 차차 알려드리긴 할 텐데, 뭐 그게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체계를 다룰 때 뭐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식의 한 낯섦을
낯설음을 좀 경험해보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회전하고요. 2를 곱한다는 말은 이제 x랑 y에 2를 곱한다는 말은 닮음인 도형의 관점에서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죠. 닮은 변환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2배만큼 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돌리고 2배 보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문제에 따르면 1,0이 있는데요. 3분의 2파이만큼 돌려요. 그리고 거리를 2배로 보내라는 말이에요. 되죠? 얘가 x1, y1입니다. 되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다고 했을 때 xy 평면 위에 xn, yn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a, 0하고 거리를 말한다고 했을 때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되고 싶대요. 여기서도 이제 3분의 2파이만큼 돌리면은 3분의 2파이면은 어딘가요? 대충 뭐 이 정도인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죠. 네, 이 정도. 여기가 2배 보내랬으니까 2배 가는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 더 멀어지고 싶대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dn이 증가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해보죠. 그럼 이제 뭐 아시겠지만 n은 이제 1 이상의 자연수니까 지금 n은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2배 보내고 3분의 2파이만큼 회전시키는 변환이기 때문에 n이 3m 빼기 2일 때랑 n이 3m 빼기 1일 때랑 n이 3m일 때, 즉 3의 배수일 때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거고, 아니 1인 거죠. 1인 거. 미안해요. 1인 거고, 나머지 2인 거고, 나머지가 0인 것. 네,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3m 빼기 2면 결과가 xn, yn은 a의 n승인데 지금 3m 빼기 2 바퀴면 어차피 3번 곱해질 때마다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파이만큼 3번 돌리면 2파이니까 2파이가 한 바퀴죠.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3n-2면은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한 바퀴 그러니까 이제 그 n바퀴 돈 후에 n바퀴가 아니라 n은 여기 써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쓴다는 의미에서 k바퀴 돈 후에 3분의 2파이만큼 온 친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의 n승만큼 원점에서 멀어져 있을 거고 거리가 1이었는데 1이고 2가 되고 4가 되고 2의 제곱이 되고 2의 몇 승이 될 텐데 그러면 n번 변환을 거친 이후에는 2의 n승만큼 원점에서 멀어져 있을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면 되니까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죠.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n이 3m 빼기 2니까요. 여기에서 빼고 2의 3m 2분의 1도 앞으로 빼죠. 2의 3m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표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행렬의 관점에서 세로로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리는 2의 n승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뭐 k바퀴 돈 후에 3분의 4파이만큼 온 친구이기 때문에 3분의 4파이만큼 왔다면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의 3m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 xn, yn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n, yn 하고 2의 n승 곱하기 얘는 n바퀴 돈 친구니까요. n바퀴 돌았으면 뭐, n바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분의 n바퀴죠. 그러니까 m바퀴죠. m바퀴 돈 거니까 n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온 친구니까 거리만 2의 n승이 되고 이런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dn
이 항상 증가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n이 3n 빼기 2일 때 3n 빼기 1일 때 n이 3m일 때 이렇게 나눴으니까 dn도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이 3n 빼기 2일 때는 지금 dn 더하기 1이 dn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d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dn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과 같죠. 왜냐면 dn은 양수니까. 그리고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제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여서 이런 식을 전개했어요.